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까지 왔습니다.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사람 찾아서 왔다고 했는데 더 이상한 사람이 찾아서 왔습니다. 김영만 쌤이 먼 곳 익산까지 찾아서 왔는데 전북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정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전교육교사 모임 회장님이십니다. 어쩌다 하고 있죠. 네,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올해 말까지니까. 그날이 왜 이렇게 어딘지. 이제 보자. 1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임기가 똑같이 남았거든요. 더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딱 마지노 던이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성직 쌤하고 실전교육교사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에, 전 서울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 원래 제가 그 외모가 좀 서울에 많이 그랬니? 진짜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 와, 여기가 지금 세계 최초로 정성직 쌤 새 주택 공사 중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건접스러운데 먼지도 네. 많고요. 카메라에 보이는데 깨끗해. 여기는 그나마 제일 깨끗한 곳입니다. 여기가. 타일 작업하고 그저께 완료됐어요. 너무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죠. 네.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좀 있고요. 좀 소란한데 학교라는 곳이 좀 시끌시끌하기도 하잖아요.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퇴근해서는 좀 조용히 있고 싶고 해서 이렇게 산지 한 15년, 16년째 돼가네요. 바로 옆에 만경강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산책로하고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집에서 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저도 같이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걸음만 가도 힐링이 돼. 진짜 세상사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 살면 아마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실전교육 교사 모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은 대한민국 교원단체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는 포부로 2015년 10월 31일에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횟수로는 6년째지만 이제 만 5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한 20여 명 모여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900명 정도 전국에 유초, 중고, 특수 대학 교원 그리고 일반 교육에 가슴 뛰는 이렇게 시민 후원회원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팔짝팔짝 우리 교육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교원단체 시행령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법외 전교조도 현재 법외에 있잖아요. 법외에 지금은 머물고 있지만 현재 이제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고 올 초면 이제 올 상반기면 마무리될 걸로 지금 일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법내 교원단체로 이제 진입을 할 거고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질 텐데 더 아마 우리가 모토로 걸고 있는 게 현장 중심, 교육 중심의 교원단체 이런 모토를 걸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활기찬 그런 교육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제가 닉네임도 어쩌다 회장 이렇게 하고 있죠. 회장도 네가 해 이렇게 해서 투표인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익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느라 그때 이제 창립총회 준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한 4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여서 저녁에 창립총회 하면서 그 준비로 정관 하나만 조촐하게 우리 학교 친목회 규약 같은 그렇게 이제 정관 통과 해놓고 40명이 이제 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해놓고 할 사람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사랑의 짝대기 하자고 이렇게 초대 회장을 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초대하고 초대 안에서 3년 임기를 했었고 이제 2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올해 이제 2년째 이제 횟수로는 5년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 마지막이죠. 저도 그래서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임기 안에 교원단체 시행령이 마무리돼서 법정 교원단체로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든든하게 우리 교육에 큰 역할을 좀 해나가는 그런 거를 아무래도 좀 토대를 닦아놓고 좀 임기를 마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죠.
아우 길었습니다. 법정 교원단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법상에 따르면 네. 교원단체는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교육- 시행령이 없어요. 맞죠. 예, 교육 우리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음. 교원 통상 이제 교원 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교원 단체하고 교원 노조는 설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다르고 뭐 교섭에 따른 뭐 이런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이제 교원 노조 같은 경우는 교원 노조법에 따라 설립하고 교섭도 하고 그러는데 교원 단체 같은 경우는 교육기본법 제 15조에 따라서 설립을 하거든요. 그 교육기본법 제 15조 2항에 교원단체 설립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1997년도에 이제 이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97년에 그 법을 만들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23년 지났죠. 예. 23년까지 그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지. 네, 이런 이제 전문 용어로 행정입법 부작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23년간 되면서 그러니까 출생은 했는데 사람으로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태어는 났는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그렇지. 없어서 그렇지. 아직 우리도 지금 공식적인 활동은 5년째 하고 있지만 지금 출생 신고를 못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지, 못하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해결되고 나면은 좀 법적 지위를 갖는 만큼 그만큼 권리 또 행사할 수 있고 대신에 그에 합당한 또 책임도 더 막중하게 져야 되고 그러는 거죠. 교원단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부가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있고 시도별 교육청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너무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예, 사무실 안에서 학교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현장과 거리감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교사들이 얘기를 하려 해도 정교조라고 하는 막강한 교원단체가 있긴 하지만 노동조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있긴 하지만 지금 또 법에 노조 상태고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저도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건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공식적인 통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물론 혜택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원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보탬이 되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 선생님들의 뭐 복지 뭐 이런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교원단체로 정식적으로 그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현재 실전교육 교사 모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전교육 교사 모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31조가 밝히고 있는 우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러려면은 정말 너무 이제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교원의 전문성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연찬하고 이런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이 우리가 보장받도록 돼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보장받아야 될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어떻게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좀 작동을 해왔었는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인간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교원의 목소리가 흐르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교육 전문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죠. 또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으로 좀 올곧게 반영이 돼서 다른 교육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활동도 하고 있죠. 또 연수 활동 같은 거. 그렇죠. 실전교육 교사 모임 연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뭐 학점에 1학점도 안 들어가는 연수이지만 전국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또 자발적으로 자기 경비까지 투입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수 활동하고 있고, 이제 또 우리 전국적으로 밴드 동학년 스님들, 동교과 스님들을 밴드를 묶어가지고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교육교사 모임은 1학년 모임, 네. 2학년 모임 이렇게 밴드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 때 어떤 단체 중앙에서 뭔가를 방침을 정해서 쭉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맞아. 여행, 우리는 이 단체를 교육의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좀 했었거든요. 시작부터. 네,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여행을 떠나다 보면 목적지가 다 다르지만 그 플랫폼에 가서 뭐 티켓을 끊든지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다든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하려다 보면 한 30년 이 정도 이렇게 쭉 기다란 여행인데, 그 교육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플랫폼과 같은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되고 좀 더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좀 더 명확한 이런 여행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뚜렷한 뭐 이렇게 지도부에 지침으로 해서 쫙 이거 시행해 막 이런 건 없고 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실전교육 교사 모임은 보면 그 회비를 받으면 중앙에서 이걸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별로 50% 정도 예산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별로 예산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5.18 관련해서 그 뭐였죠? 찾기라고 했나? 네. 네, 그런 방탈출, 방탈출 네.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경남 같은 곳에서는 지금 더빙 스쿨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반닷컴, 네. 그다음 수요 밴드 등 아주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충분히 발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없어.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야.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어.